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를 든든하게 대비할 본격 부자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권대입니다. 동계올림픽도 이제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참 어린 선수들인데도 지난 경기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준비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은퇴 시기, 노년이 되기 전까지도 각자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재무 계획 세우시고 또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큰 도움을 드리려면 일단은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02-2077-6248, 2077-6248번, 24시간 무료 상담 전화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문자 샵 0988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사진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최지인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사 출신 재무 전문가 최지인입니다. 양력 1월 1일에 세우셨던 계획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마 잘 안 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우리한테는 또 한 번의 찬스가 있습니다. 자, 한 해를 두 번 시작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신정 찬스, 그리고 고정 찬스가 있으니까 네, 고정 찬스 이미 쓰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너무 지치지 마시고 쭉 잘 실천해 나가시면 되는데 이것마저 잘 안 되신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결심하셨던 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매주 이 방송 보시면서 계획하시고 일주일 실천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하시면 1년 동안 잘 실천되실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TN 재무전문가 최지인입니다. 네. 제가 굳이 저희 프로그램 홍보하지 않고 PR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문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니 참 감사한데요. 이어서 우리 이승희 전문가님 인사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최진 전문가님이 참 재미있게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좀 진지한 모드로 가겠습니다. 안 어울리는데 진짜. 네, 한스 셀리라는 분을 아십니까? 혹시 캐나다 네. 출신의 이분이 이제 1958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연구하신 게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 연구에 대한 대가신데 이분이 이제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셨어요. 마지막 강연을. 네. 마치고 내려오는데 학생이 물어보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스트레스의 홍수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결이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글쎄요. 네. 영어로. 네. 당연히 영어로 하셨겠죠. appreciation.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가, 예, 즉, 번역하자면 감사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의미가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감사했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효소가 살아나서 네. 우리의 그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고 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저희 만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MTN 전문가 이승입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이셔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저희 시청자 여러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방 함께하고 있고요. 또 새벽엔 또 재방까지 함께하고 있죠. 우리 최 전문가님 약사 전문가신데, 약사 전문 또 우리 재무 전문가신데, 우리 또 이 전문가께서는 또 몸에 대한 효소 얘기를 하시면서. 네. 자, 오늘도 두 분의 양강구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분께 이제 상담을 해 들어왔는데요. 전화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목소리에 들어보시면서 어느 정도 고민이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 애청하고 계신가요? 네네, 매주 보는데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시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좀 알려주신다면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비슷한 또 지금 사례가 있거나 하신 분들께 아마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고민 네네. 있으신가요? 제가 나이는 40대 중반이고요. 네. 이제 해외에서 5년 동안 지내다가. 네. 얼마 전에 이제 귀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편 하기 때문에 가족이 다 같이 간 거여서. 네네. 제가 거기서는 돈 관리를 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들어와서 남편 직장도 자리를 잡았고.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어 강사 활동을 시작을 해서. 네. 맞벌이를 시작하면, 소득이 꽤 괜찮아질 것 같은데. 네. 제 특성상 이렇게 쓸 줄만 알지, 관리는 잘 못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균형 있게 좀 재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실 수 없을까 해서 네.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네. 그동안 뒷바라지 하시는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이제 그 보람을 누리셔야 될 텐데. 네, 자, 네. 두 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다면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이 저기- 메이시네요. 아, 목이 저기 힘든 외국 생활 하시고 돌아오시냐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감사합니다. 재무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릴 텐데 좀 네. 어느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외국 생활 하면서도 보험료 납입은 계속 네. 했었거든요. 아, 네. 쉽지 네, 않았을 텐데요. 근데 네. 다시 그 부분을 좀 점검을 받고 싶고요. 아,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도 노후 준비를 노후 해야 준비하셔야 되니까 네, 노후 네. 준비하셔야 예, 되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사 하고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 네네.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네네네. 좋은 그 포트폴리오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목소리 상당히 밝으세요. 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꽃길이 펼쳐지실 거라고 네, 믿어 맞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두 분께서 네. 더욱더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소득 흐름 살펴볼까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의 연령대가 이제 42세 이제 주부신데 네. 이제 직장을 잡으셨다고 하니까 네. 하시고 배우자님이 이제 46세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금 부부 합산 소득이 700만 원으로 네. 굉장히 이 사실은 정도면 좋은- 고소득이신 네, 거죠. 고소득자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지출 보면은 지금 보장성 보험료 포함해서 한 450만 원 지출하고 계신데 네. 이게 지출이 단기적인 상황 같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 네. 그리고 예금 자산 형성은 예금으로 지금 1,000만 원 정도 돼 있으시고요. 네. 외화 예금이라고 해서 네. 예금 2,000만 원 정도 돼 있으시고 연금 저축이 지금까지 이제 불입하신 총 자금이 네. 한 2,520만 원 정도 확보돼 있으셔서 주택이 지금 4, 5천이 이게 대출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형성돼 있으십니다. 대출이 없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네. 출발 스타트가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10점 만점에 한 8점으로 시작하실 텐데 네. 오늘 윤 전문가는 안 계시고 이 전문가님 어느 정도 주실 수 있나요? 전 요 정도라고 한다면 한 그래도 9점 정도는 드리지 어, 않을까. 역시 후한 점수로 네네. 10점 만점 9점이면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지 않나요? 그렇지만 뒤에 보시면 이제 약간 가감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더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맞습니다. 기왕이면 9점보다는 10점 받으셔야죠. 네. 그런 준비 좀 해드릴 건데, 그러면 그동안 해외에서 쭉 이제 남편분 학위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뒷바라지 많이 하셔서 적금이나 이런 투자, 이런 게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좀 네.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소득은 현재 이제 직장을 잡으셨기 때문에 저 정도 생긴 건데요. 네. 실제 저축하는 부분들 보시면 조금 안타깝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 자체가 한쪽에 다 너무 편중돼 있어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이 자금을 어떻게 분산할지에 대한 용도가 네. 마련돼 있지 않다. 그래서 220만 원이 지금 적금으로 들어가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연금저축은 기존에 해오던 것이어서 네. 30만 원 정도 유지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적립액을 보시면은 얼마 안 됐죠? 400만 그러네요. 원 정도 네. 밖에 이제 적립이 안 되셨고, 그다음에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아까 2,520만 원 준비가 돼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저축투자 합계는 250만 원, 그리고 예금은 1,000만 원, 그다음에 외화예금 2,000만 원, 네. 그리고 연금저축 2,520만 원, 네. 주택 4억 5천. 그래서 합이 5억 520만 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보통 40대 초중반의 부부들, 네. 또 좀 자산이 있어서 주택 포함해서 5억 정도면 중산층 정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요 정도 자산이신데 또 궁금한 것이 그동안 해외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하시면서도 네.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 보장성 보험료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오셨다는 얘기 얼핏 들었단 말이죠. 네. 어떻게 지금 가입해 오셨고 유지하셨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6건을 가입을 해 계신데요. 네. 그래서 교보생명의 종신보험 2008년도에 가입하신 거 25만 원 내고 계시고요. KB손해보험은 이제 2011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네. 다소 조금 높게 내고는 계시지만 특약담보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화생명 CI 종신보험이 17만 원 정도 내고 계시고, 네. 그리고 현재 남편분도 KB 손해보험 쪽에다가 한 8만 5천 원 정도, 네. 그 자녀분들이 지금 CI 보험이라고 해서 네. 그게 7만 5천 원, 7만 원씩 해서 합계 보험료가 적진 않아요. 80만 네. 원 정도 내고 계신데 뒤에서 자세하게 또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아마 지금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께서도 이걸 어떻게 바꿔갔을 때 10점 네. 만점에 10점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고 계실 거거든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 해주셨습니까? 네, 현재 지금 보시면은 변경하기 전, 후 이렇게 보시면은 어차피 소득은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출에 대한 통제인데 역시 조금 줄여야겠군요. 예, 줄여야 되는데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하지는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지출을 통제를 하다 보면 지금 해외 생활을 하시다가 우리나라 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다 모든 걸 새롭게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5년 정도 해외 생활 하시다가 네. 돌아왔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집도 그렇지만 집도 사실은 전세를 주고 가셨기 때문에 네. 들어오셔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집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네, 생길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지출은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게 줄이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400만 원 정도를 줄이시고 네. 저축 투자 부분을 한 300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네.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저축을 그동안 한 250만 원 정도, 230만 원 정도 해오셨는데 저축을 좀 늘려서 어떻게 또 분산 투자할지도 알려주시죠.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단체롭죠? 그러네요. 네. 네, 비어 있습니다. 다. 딱 두 가지. 예, 공란이. 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네. 보셔야 되고요. 네. 지금 트신 분들은 저게 뭐야 할 수 있는데 네, 꼭 예.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변경 후 보시면은 저희가 CMA 50만 원 정도 긴급 예비 자금으로 편성해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적금도 제2금융권을 좀 활용하셔 가지고 네. 1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좀 하셔서 종잣돈 마련을 네. 하셔야 되는 부분도 저희가 선정을 해 드렸고 네. 저희가 나도부자 펀드랩 항상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50만 원 정도를 여러 가지 자산 형성을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노후 얘기를 하셨는데 네. 본인의 소득 그 나이에 맞는 그 연금액을 설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변액 투자 요거 50만 원 저희가 편입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을 한 20만 원 정도를 뒀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재원 마련은 뒤에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금 저축으로 돼 있던 부분은 좀 더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우리 연금 펀드로 전환을 저희가 금융권 전환을 통해 가지고 마련해 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융자산도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좀 바꿔가면 좋을지요? 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금하고 외화 예금을 갖고 계신데 네. 아무래도 외국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달러 자금들이 남아 계셨던 것 예,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예금 형태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요거를 일시납 연금 형태로 돌려드렸습니다. 아, 노후 그래서 준비군요. 그렇죠. 네. PDI라고 저희가 항상 늘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똑같습니다. 달러예요, 얘도. 네네. 예, 지금 현재 달러 자체가 좀 약간 낮잖아요. 네. 가격 자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달러 쪽으로 저희가 일시납으로 편성을 해드리고 네. 요거는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노후 때 이렇게 끄집어내신다면 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은 그대로 4억 5천 유지가 될 거고요.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로 금융권 전환을 통해 가지고 네. 펀드로 이름은 바뀌겠죠. 네, 네. 예, 그래서 가서 변동사항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보통 우리 또 최 전문가께서도 늘 비유할 때 공부, 학업에 대한 비유를 잘 드셔가지고 네. 이제 어떻게 재테크를 할지, 재무를 네. 할지 오늘도 안 그래도 특강도 준비하고 있어서 되게 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네, 네.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는 사실 또 마음가짐은 늘 마음이 좀 약해서 맞습니다. 조금 선점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자꾸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전화 주심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보니까 부자지수 계산법 오늘도 갖고 오셨네요. 네. 네, 한번 볼까요? 네. 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청하시면서 나도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네. 나의 점수가 몇 점일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인지 노력이 필요한지 그렇죠. 양호한지 보시길 예. 바랍니다. 지금은 오늘 이제 전화 주신 분의 시청자님의 그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네. 대입을 했을 때 얼마죠? 0.76입니다. 네. 76이면은 저기 그래프 보시면은 어디에 해당되죠? 약간은 노력이 필요하군요.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을 기점으로 내가 1점보다 낮다.
그럼 조금 노력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만약에 0.5점이다 그러면 좀 분발하셔야 돼요. 네, 네. 네, 근데 내가 1점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그럼 아 나는 아직 잘하고 있구나, 양호하구나. 그런데 그때 또 여러분들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1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지수 잘 보신 다음에 네. 여러분들 한번 준비해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 그 집 준비하면서 집 마련하면서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데 네. 이 집 상황은 지금 대출이 없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대출이 없는 집들 40대 정도의 분들이 네. 어떻게 앞으로 좀 재물을 만들어가면 좋을지 그것도 네.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은 해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 해외 나가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금융기관 가보면은 금리가 저희하고 많이 다르죠. 거기는 특판 뭐 예금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특판 저축 이런 것들이요 거의 1%가 안 됩니다. 네, 깜짝 놀라세요. 네. 근데 우리나라 오면 왜 이렇게 많이 주지? 그래도 상황이 우리가 좋군요. 예, 저희가 상황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간혹 그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각적인 차이가 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높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세금 떼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분까지 반영을 하면요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다만 대출이 없다는 게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요소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셔서 좋은 직장 잡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득이 안정됐는데 네. 여기서 지출이 늘어나면 안 돼요. 무조건 모아야겠군요. 모아야 됩니다. 네. 무조건 모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관리만 해주신다면 네. 분명히 아마 10점 이상, 10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무 구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도 부자 플래닝을 통해 가지고 네.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지금 최 전문가님께서도 또 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한 관심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느냐, 그리고 돈을 모으는 방법은 도대체 뭐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토색도 해보시고 찾아도 보시는데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토종입니다. 토종?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네. 제가 존경하는 워렌 버핏 선생님도 계시지만, 자, 우리 해외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남의 네. 나라 얘기, 네. 남의 그 나라에 또 유명하신 분들이 네. 조금 그럼요. 와닿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구정 찬스도 쓸 네, 마당에 네. 자, 우리 조상분들은 어떻게 돈을 모으셨냐 이런 것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좋네요. 네, 개성상인들이 사실은 네. 굉장히 돈을 많이 그렇죠. 모았고 잘 유명하죠. 모았던 걸로 네. 네. 부자의 어떤 그 아이콘이죠. 표본이었었죠,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개성상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았는지에 대한 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거 인터넷에 쳐보시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치 이 바이블처럼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집전, 용전, 수전, 이제 3전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집전은 뭐냐면 돈을 어떻게든 좀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용전은 당연히 돈을 모았으니까, 돈을 벌었으니까 돈을 쓰는 재미도 있어야 되니 돈을 어떻게 제대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네. 것들. 그리고 수전은 돈을 지켜야지, 빠져나가는 돈을 잘 지켜야지 또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3전 법칙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나이대별로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골고루 균형 있게 하셔야 네. 된다라는 건데요. 집전은 돈을 제대로 모으시는 거에 대한 것, 돈을 내가 어떻게 벌 건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거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지출 관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 지출 중에 그리고 대출로 돈이 이자를 얼마로 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상승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에 내가 이자를 얼마를 내고 있느냐 그것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마침 시청자님은 대출이 없으시니까 굉장히 네. 저 부분은 좀 이제 비껴나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네. 시청자님이 잘 하셔야 되는 거는 수전입니다. 돈을 제대로 지키셔야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세금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보험을 잘 유지를 해오셨던 것들을 어떻게 리모델링 하느냐에 따라서 돈 수전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요 3전 법칙만 잘 생각을 하시면 오늘 시청자님 굉장히 많이 얻고 가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역시 공부에 있어서 원리가 가장 기본 개념 중요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역시 오늘도 짚어주시네요. 자, 네. 그걸 이제 활용하시는 거 여러 번 모신 것 같고, 자, 오늘 또 사실 또 이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역시나 그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살펴보니까 네네네. 펀드랩도 있고요, 또 네. 연금 펀드도 있는데 네. 늘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 강조하는 게 너도 부자 멀티 펀드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좀 특징 좀 짚어주시죠.
네, 한번 우리 표 보면서 이제 뭐 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랩 어카운트라고 하면 이름에서 어려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렵지 네. 않습니다. 네. 예, 펀드하고의 차이점만 좀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줄 알면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보시면은 펀드에 따라서 이 매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랩 어카운트는 펀드는 다 수수료가 있죠. 그렇죠. 근데 랩 어카운트에는 없어요. 네. 근데 다른 게 환매 수수료까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가 그 펀드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내가 펀드를 운영하다가 수익이 조금 미진하면 그 펀드 상품을 환매하시고 다른 걸 갈아타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 기존에 있는 운영 방식에 대한 비율만 네. 내가 조절을 하면 된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원자재나 섹터별로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게끔 고를 수가 있다. 네. 예,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서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그 펀드 같은 경우에 펀드 그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어떤 역량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상품은 자체는 내 어떤 성향에 맞는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들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군요. 1대1 자산 관리가 가능한 그런 굉장히 유용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우리 펀드는 보통 3개월에 한 번 뭐가 우편으로 오잖아요. 네. 그러면 보면 알아요? 너무 숫자만 많던데요. 숫자만 많잖아요. 네, 표에 숫자가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내 건지 아니면 딴 사람 건지 모를 그러니까. 정도로 예, 그렇게 이제 있는데 네. 여러분들 요거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셔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상품이기 때문에 꼭 한번 포트폴리오로 구성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펀드에 비해서 랩 어카운트의 장점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네. 뭐든지 장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아, 그렇죠. 단점도 네. 분명히 존재를 하죠. 네. 근데 이제 이 단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장점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 손실에 대한 리스크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펀드를 하든 아니면 주식을 하든 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험성은 분명히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내가 처음에 어떤 상품을 내가 원하는지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선택하실 때는 그 랩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대1 자산 관리잖아요. 네. 전문가의 조언을 좀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선택하실 때 잘 선택을 하신다면 굉장히 어떻게 유용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맡겨놓고 그냥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경제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비율도 조정해 보시고 그런 실전적인 어떤 감각을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다. 단점이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네. 예, 그런 것들로 보여집니다. 네. 자, 펀드랩에 대한 또 랩 어카운트까지 이제 들어봤는데요. 최진 전문가께서도 추가적으로 좀 조언해 줄 수 있다면요. 아, 네. 사실은 이 금융상품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되게 많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접근까지도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사실 랩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랩이라는 말이 사실 뭔가를 싸다는 거죠. 의미잖아요. 네. 김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요? 우리가 네. 도시락을 싸면 네. 뭐 김치도 넣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반찬들을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럼 내가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채권도 해야 되고 주식도 해야 되고 펀드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그걸 또 일일이 또 매니저를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들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말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입에 쏙 넣는 김밥처럼 내가 모든 금융상품을 한 번에 다 넣으시면 되는데 네. 근데 요거를 적극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 우리가 늘 말씀 많이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이런 금융상품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지만 결국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께서 실행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는데 네. 공부해라 한다고 그렇죠. 해서 공부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애가 공부를 자율적으로 잘하면 학교 공부에 맡기면 됩니다. 근데 네. 그게 안 되니까 학원 보내고 과외 선생님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 붙이는 이유가 결국은 목표 잡아주고 목적 잡아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성적이 쑥쑥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랩 어카운트를 통해서 그리고 나도 부자 멀티펀드를 통해서 저희 전문가 팀과 같이 하시게 되면 네. 굳이 수고스러운 어떤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것부터 먼저 하시라고 저희들이 권해드리는 겁니다. 네.
참 뭐 김밥에 대한 비유가 아주 적절했는데 저는 뭐 저렴한 음식이지만 너무 좋아해서 네네네. 네. 아유, 맞습니다. 김밥만큼 좋은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간도 없고 또 네. 영양도 좋고. 자, 이제 사실 또 이제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오늘 전화 주셨던 그 부분 같은 경우에 네. 뭐 가장 큰 어떤 니즈라고 한다면 노후에 대한 준비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네네. 은퇴 이후 은퇴 자산 어떻게 만들지 지금부터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희 전문가님. 네네. 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어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얘기. 네. 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한 얘기실 텐데. 네. 일단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십시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실천이 힘들어요. 저희가 그때도 새해 이런 얘기했죠. 작심삼일 122번 하시면 1년이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잘 못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하는 의미에서 다시 우리 작심삼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1년을 여러분들이 늦추잖아요. 네. 그럼 비용만 늘어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떻게 늘어나는지가 네. 한번 표로 말씀하시면 한번 예,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보시면은 매월 내가 나이대별로 기간을 늦췄더니 저기 이 비탈길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이제 산악 은퇴자금 암벽- 3억 마련하기 위해서 예, 저렇게 가는 됩니다. 길이군요. 예, 저렇게 네. 이제 험난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준비를 빨리 하신다면 저렇게 힘든 구간을 이게 비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제가 이걸 보다가 하나 생각해낸 생각이 하나 있어요. 네. LED 투자법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 없는 얘기인데. LED요? 예, LED. LED는 조명이잖아요. 조명이잖아요. 네. 우리가 쓰는 형광등을 LED로 요즘 많이 바꾸잖아요. 절약된다고. 네. 절약도 전기세. 되고 그다음 네. 밝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가고. 시청자분들의 좀 더 밝은 어떤 은퇴나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LED가 뭐의 약자면 네. L이 이제 롱워크, 네. 오래 일을 하십시오. 오늘 좀 영어 좀 많이 나오네요. 아 예, 이제 좀 어프리시에이트부터 나오네요. 감사부터 예, 네. 좋아요. E가 early start입니다. 빨리 시작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D가 더블 인컴입니다. 음. 그 얘기는 뭐냐면 될 수 있으면 부부가 같이 네. 버십시오. 오늘 마침 또 전화 주신 분이 맞벌이셨는데.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소득의 원천이 준비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LED 투자법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네. 저희 나도부자 펀드 그래서 나도부자 그 변액 펀드를 저희가 편입을 해드린 이유도 네. 빨리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드린 겁니다. 네. 네. 자, 뭐 LED 뭐 공감이 되는데 또 네. 많은 또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마 또 외벌이신 분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LE 정도만 예. 기억하시는 정도. 네. 그렇죠. 빨리 네. 시작하시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해 보시고 다음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이 우리 최 전문가님 이제 뭐 이 점은 상관없습니다만 네. 지금 보장성 보험 나름 이제 잘 유지해 오셨는데 네. 그동안 아마 해외에서 유학생활 이렇게 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네. 꾸준히 무언가를 매월 불입한다는 게 특히나 네. 해외에서 네.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긴축 재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을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해외 생활하시면서 그 보험을 유지하기가요. 네.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좀 비빌 언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네, 조금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의 재정 지원이 지원 있었군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정말 그게 없으면은 네. 사실 나가서 그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옆에서 이게 힘들거든요. 네. 공부만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입해 놓은 상품을 갖다가 꾸준히 유지하신 건 잘하신 건데 네.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좀 과도하게 가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내 보험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네. 혹시나 내가 잘못 들은 건 없는지라는 점검하고 싶은 마음이 상황이 생겼을 바뀌었을 거예요.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네. 보시면은 현재 있는 종신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 제가 감액 완납들을 시켜드렸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축소가 된 상황이라서. 네. 근데 이 상품들이 갖고 있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난 그 보장성 그 상품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사망보험금 위주로만 돼 있어서 감액 완납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보험료를 좀 낮춰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갖고 계신 그 닥터 플러스 상품, 그러니까 실손보험 상품들이죠. 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유지는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특약들이 다소 미진한 게 있었지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을 할 거기 때문에 남겨놨고요. 어린이 CI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보장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시켜드려서
지금 현재 저해지 건강,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나도부자 건강 종신 상품이라고 이제 얘기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선택하시는 이유는 내가 해지만 안 한다면 나중에 환급금까지 이제 챙겨갈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실속 있는 상품이라고 네, 저희가 네. 이제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보장은 상품입니다. 보장대로 받으면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한테 미진했던 부분들은 메리츠 화재 이제 실손보험, 자녀들이 실손이 없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 부족한 부분들은 네. 채워드려가지고 저렇게 이제 다양하게 채워드렸는데도 불구하고 80만 원 보험료가 저기 보시면 53만 5천 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26만 원에 잉여 자금을 만들어서 요 자금은 또 우리의 탄탄한 노후, 아까 LED 같은 네. 빛을 낼 수 있는 그 자금으로 저희가 편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절감도 해드리면서 보장은 보장대로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렸는데, 이제 나도부자 변액 펀드의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은퇴 이후에 매월 얼마씩 우리 부부가 누릴 수가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최 전문가님께 네. 뭐 은퇴에 대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실 텐데 네. 뭐 오늘 또 방송 맞이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다면 아, 기회 네. 좀 드릴까요? 앞서 제가 삼전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앵커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저가의 소형차와 그다음에 고가의 슈퍼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어떤 차가 가장 빨리 도착할까요? 글쎄요, 교통 상황이 다 다르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변수가? 네, 변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아무래도 고가의 슈퍼카가 빨리 오지 빨리 오지 않을까. 않을까. 네. 이승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스포츠카를 타고 싶어요. 아, 네. 타실 수 있으십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사실은 안전하게 네. 사고 내지 않고 오는 차가 아. 가장 빨리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전화 주신 시청자님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네, 우리가 안전을 생각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승희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시작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금융 상품을 하시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굉장히 평화로워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절대 저희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벼락치기는 굉장히 심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게 되면은 벼락치기도 안 하실 거고요. 그리고 뭐 공부 벼락치기든 연금 벼락치기든 이런 것들 굉장히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안 하시려면 일찍 시작하는 게 좋으시다라는 거. 거기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소스 하나는 나도부자 멀티펀드나 나도부자 변액펀드가 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네. 그래서 그거 실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드신다고 해서 드시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책 본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실천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그거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 보겠습니다. 이 부부가 60세 이후 연금을 어떻게 월 받아갈 수 있는지 좀 이승희 전문가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님 주목해 주십시오. 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 실천을 담보로 한 결론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네, 맞습니다. 하셨을 때 그리고 이걸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네.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나도부자 변액펀드 했을 때 네. 보험료 50만 원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드렸잖아요. 그랬죠? 네. 자, 우리가 예상 수익률 7% 가정한 겁니다. 10년 납입을 했을 때 네. 65세 시점으로 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65만 원 정도. 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준비되어 있는 부분에서 85만 원. 네. 여기 퇴직연금을 예상한 겁니다. 네. 70만 원. 그리고 아까 일시납 보이셨죠? 네. 그게 이제 35만 원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 총합 255만 원의 연금 준비인데 네. 요 정도만 해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아까 제가 그 보험료에서 줄였던 부분 26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해드렸을 때 29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내가 조금 더 프리미엄급 은퇴를 준비하고 싶다. 네. 그러면 주택연금이 여러분들 활용하신다면 40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 플랜으로 여러분들 한번 심차게 시작을 네.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관련돼서 궁금하다.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문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연금만 255만 원 또 290만 원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주택 같은 경우는 이미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금까지 활용하신다면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자, 이제 실천은 여러분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도 부자 변액 펀드에 이어서 또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특강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 돈을 부탁해 머니 트레이너 최지은입니다. 제가 항상 정석 저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탐구 생활입니다. 자, 탐구 생활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방학이 떠오르시죠? 네, 우리가 또 지난주에 며칠간의 방학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말로 드렸던 것처럼 두 번의 찬스가 있어요. 네, 신정 찬스, 고정 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찬스는 내 돈을 부탁해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뭔가가 잘 안 되신다. 그럼 작심삼일을 155번을 하면은 1년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부자 찬스를 쓰시게 되면은 결국은 50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줄어들죠. 네, 부담이 좀 적은데요. 자, 탐구생활. 우리가 항상 방학 때 되면은 이런 책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때는 이 탐구생활 참 하기 싫었습니다. 미루다가 결국은 방학 때 끝날 때쯤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탐구생활을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는 목적과 목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모으는 목적 그리고 돈을 모으는 목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예복습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머리를 꼭 넣고 가셔야 돼요. 돈을 모으는 거 중요하고 돈을 버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쓸 거냐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오늘도 반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오늘 앞서 그 시청자님께서 부자 지수에 대한 거 우리가 한번 복습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부자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양호한 편인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의 성적을 알아야지만 이 아이를 더 높일 건지 이대로 유지할 건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 것,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울 것. 이걸 1년에 실행해야 될 것이냐, 10년이냐, 20년이냐. 연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대이신 분들은 사실 30년 이상의 장기간의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될 수 있죠. 적은 돈으로요. 근데 이제 은퇴가 이미 눈앞에, 코앞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5년 안에 이 목표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급합니다. 빨리 달려가셔야 되겠죠. 여유 없어요. 그러니까 벼락치기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법을 찾는 거 중요하고 그 방법 저희 나도 부자 전문가 팀에서 방법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균형 있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성상인의 집정, 수정, 용전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골고루 균형 있게 하셔야 되고요. 재무 전문가와 함께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일찍 시작하시는 거. 교육은 조기 교육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교육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재무 목표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무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재무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목적과 목표가 뭐가 다를까요, 도대체? 자, 목적과 목표는 이렇게 다릅니다. 목표는 실적이나 수준입니다. 그러면 뭐죠? 결국은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목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목적은 뭔가 조금 우리가 항상 욜로 외치잖아요. 자, 올해 새해의 어떤 목표를 욜로로 잡으셨다. 잘못 잡으신 거예요. 수정하셔야 돼요. 그거는 삶의 목적이에요. 욜로는. 자, 열정을 투입하고자 하는 지향점.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내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행복을 그때 하고 싶다. 이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욜로를 하고 싶은데 그럼 목표는 뭐냐? 거기에서 이제 숫자적인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건데, 자,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우리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똑같아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근데 왜 실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목표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새해에 모든 목적을 세우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잖아요. 그런데 대학에서 이런 목표를 학생들에게 심어줍니다. 다이어트하고 금연하면은 장학금 준다. 네, 학교에서 이런 이색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못할 거다라는 단정이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하고 금연 성공하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그만큼 독한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이색 장학금 주는 거 굉장히 받아가는 학생 드물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건양대에서는 금년 건강으로 90만 원 준다고 합니다. 학생 90만 원 어디서 벌 때 있겠습니까?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년하면 준다는데 받아가는 사람 잘 없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목적과 목표가 생기는데 우리는 왜 잘 안 될까요? 자, 우리가 늘
TV에서 많이 보시는 분들이죠. 네. 요즘에 굉장히 김생민의 영수증으로 뜨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음악 프로그램의 이제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프로듀서인데요. 늘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절실함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절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절실함, 정말 절실할까? 내가 돈을 모으는 게 절실할까? 자,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내가 돈을 모으는데 이 돈이 우리 엄마 병원비로 쓸 돈이다. 그러면 그 돈 유흥비로 탕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절실함의 하나의 포인트이긴 한데요. 자, 우리가 2년 전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도깨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간절함은 못 여는 문이 없다. 자, 이 못 여는 문이 뭘까요? 네, 못 여는 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급할 때 어떤가요? 이유고와 막론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습니까? 네, 가장 간절할 때가 사실 우리가 화장실 갈 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간절함은 우리가 돈을 모을 때도 찾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그 간절함으로 여셔야 되는데요. 여기 아주 간절한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결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결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더니 만나는 미팅 때마다, 만나는 소개팅 때마다 실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착안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결혼식장부터 예약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결혼식장에 예약금을 냅니다. 그럼 이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을 낸 돈이 있으니 만약에 그날에 결혼을 하지 못하면 자기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버려야 되니까 어찌됐든 미팅 때 한 사람을 만날 때 좀 더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한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간절함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가장 간절한 거죠, 사실은. 또 우리는 돈을 모을 때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목표나 목적을 세우실 때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내가 다시 한번 구정 찬스를 쓰셨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나도 부자 찬스를 쓰셨다면 그 목적에, 목표에 간절함을 한 번 더 투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간절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실행하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어요. 여기에 가장 간절하신 분들은 사실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실행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을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쭉 작성을 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실행하시나요? 아마 작년에 실행하셨던 거 보시면 한두 개라도 실행하신 게 아마 굉장히 신기하실 정도이실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시한부 인생이라면, 내가 만약에 몇 시간 안에 사실은 삶을 마감해야 된다면 그것만큼 간절한 게 없겠죠. 근데 늘 간절함의 노예에서 사실은 우리는 계속 그 굴레를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돈을 왜 모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사실은 다 어디에 가 있냐면 내 옷장에, 옷걸이에 가 있을 거고요. 자, 이 다 배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 뱃살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을 멈추시려면 우리는 간절해져야 됩니다.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한 거.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중요한 거는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30분 동안 앞서 앵커님과 이승희 전문가님과 우리가 계속 늘 이야기하는 거는 좋은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전략은 뭐냐면 이런 전장에서 금융상품들이 너무너무 많은 전장에서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전략을 쓰시면은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실천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실행력입니다. 아이한테 공부해라 해도 이 아이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말짱 꽝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늘 매해 구정 찬스, 신정 찬스 쓰시면서도 사실은 이 실행력이 없으시면 사실은 아무것도, 또 올해 마감할 때는 후회밖에 없는 한 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자, 구정 찬스 쓰셨고 나도 부자 찬스 쓰셨으니까 매주 한 주 동안 저희와 함께 같이 하시면 일주일이 금방 가실 겁니다. 네. 자, 2018년 새해 계획 욜로로 잡으셨어요. 자,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삽시다. 그래서 잡으셨는데,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어떻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누가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 시청자님들이 언제, 자, 2018년 자, 구정 때부터 자, 어디서 나도 부자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무엇을, 나도 부자 변액 펀드를 어떻게 월 150만 원씩 왜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노후소득 월 217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시려면은 실제적으로 나도 부자 변액펀드를 150만 원씩 하시게 되면은 65세에 연금을 개시하시게 되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금액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노후는 사실 욜로가 되겠죠. 행복한 삶이 목적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룰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목표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 쌈짓돈, 자, 설날에
세뱃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다 어디 있으신가요? 자, 전부 다 아니면 엄마의 통장으로 들어갔거나 아이의 통장에 들어갔겠죠. 자, 우리 아이 지금 1살 때부터 15살이 되면은 1억 모을 수 있다 없다? 1억 모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만약에 40세가 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매달 50만 원씩만 하시게 되면은 1억 1,000만 원 모으실 수 있으세요. 딴짓돈으로 종잣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전부 다 목표를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15년 동안 50만 원씩을 해서 나도 부자 병역편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내 삶이 목적이 욜로가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 생활을 통해서 목표 목적의 설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자, 우리가 항상 미룰 때 핑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째서, 어떤 날은 이째서, 어떤 날은 이런 돈이 나가서 안 되고, 어떤 날은 이런 돈이 필요해서 안 되고, 다 핑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도깨비라는 방송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저축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네, 찬스도 아직까지 매주 쓸 수 있는 찬스가 있으시니까요. 매주 날이 좋으시니까 저축 꼭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머니 트레이너 최진이었습니다. 네, 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간절해야겠죠. 그래야 뭔가 열심히 하게 되는 건데 돈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머니토크 나도 부자 함께 하신다면 부자들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